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게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저들의 데이터는 대체 어떻게 어디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게임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플레이어가 동시에 한 서버에 접속해서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을 거래하고 퀘스트를 깨잖아요? 이 거대한 가상세계가 어떻게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게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그래픽이 화려하고 스토리가 재미있어도 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게임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게임 데이터가 왜 다른 분야의 데이터보다 유독 다루기가 까다로운 건지 그 구체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보는 게임 화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요, 데이터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 클릭 한번, 스킬 한번 쓸 때마다 서버에는 이 데이터 업데이트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그야말로 빗발치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버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게임 데이터는 성격이 참 독특해요. 일단 유저 한 명당 데이터가 하나씩 쌓이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몬스터한테 한 대 맞아서 HP가 1 깎이는 것처럼 아주 자잘한 변경이 쉴 새 없이 일어나죠. 반면에 아이템의 공격력이나 몬스터 정보처럼 거의 절대 변하지 않는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사실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저들의 인내심이죠.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얻은 아이템이 버그로 사라졌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게임은 바로 그날로 서비스 종료입니다. 자,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꺼내들 첫 번째 무기,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DBMS가 뭐냐고요? 그냥 아주 잘 정리된 엑셀 시트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딱 정해준 표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고 이 표들을 서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대표적으로 MySQL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테이블 구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바로 정확성입니다.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저 아이디라는 하나의 열쇠만 있으면 그 유저의 모든 정보가 오차 없이 명확하게 연결되죠. 덕분에 A라는 유저가 불멸의 검을 3개 가지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실수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 경제의 신뢰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죠. RDMS를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건 ACID라고 불리는 4가지 강력한 약속 때문이에요. 첫째, 원자성. 아이템 강화. 딱 그거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 애매하게 재료만 날아가고 강화는 안 되는 그런 중간 상태는 절대 없다는 거죠. 둘째, 일관성. 내가 상대방에게 골드를 보내면 내 돈은 줄고 상대방 돈은 늘어나죠. 거래 전후의 골드 총량이 딱 맞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셋째, 고립성. 내가 경매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입찰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할 수 없게 딱 막아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성. 일단 내 인벤토리에 들어온 아이템은 서버가 터지든 정전이 되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4가지 덕분에 우리 아이템이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유저가 수백만 명인데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확장 전략, 바로 리플리케이션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를 도서관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마스터는 이 세상에 딱 한 권뿐인 원본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새로운 내용이나 수정은 오직 이 원본에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들은 뭐냐? 그 원본을 완벽하게 복사해 놓은 수많은 사본들이에요. 사람들이 책 내용을 읽고 싶으면 굳이 귀한 원본을 만질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본을 빌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딱 나누는 겁니다. 역할 분담은 아주 확실합니다. 게임 월드에 뭔가 변화를 주는 일, 그러니까 쓰기 작업은 오직 대장인 마스터만 할 수 있어요. 진실의 원천은 딱 하나여야 하니까요. 반면에 다른 유저의 스탯을 확인하거나 아이템 정보를 보는 것처럼 단순 읽기 작업은 수많은 부하들, 즉 슬레이브들이 나눠서 처리합니다. 그럼 랭킹 페이지처럼 읽기 요청이 막 폭주하면요? 간단하죠. 그냥 슬레이브를 더 늘리면 끝입니다. 어때요? 엄청 효율적이죠?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 모든 업데이트가 마스터 서버 하나로만 가니까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고 이벤트라도 하는 날엔 이 마스터가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병목 현상이 생기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마스터 서버의 부담을 덜어줄 다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파티셔닝, 우리가 흔히 샤딩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파티셔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쪼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직 분할은 아예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책장에 소설책, 만화책, 잡지를 따로 꼽는 것처럼요. 반면에 수평 분할은 같은 종류인데 양이 너무 많을 때 나누는 겁니다. 너무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가나다 순으로 여러 권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직 분할은 유저 정보 DB, 길드 정보 DB 이렇게 기능별로 서버를 나누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수평 분할, 바로 샤딩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유저 테이블 하나를 유저 아이디 순서대로 잘게 쪼개서 여러 서버에 나눠 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스터 서버의 쓰기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죠. 자, 지금까지는 뼈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무리 뼈대가 튼튼해도 그 위에서 뛰는 선수가 엉망이면 소용없겠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수십억짜리 서버로 아키텍처를 잘 짜놔도 개발자가 날린 비효율적인 쿼리 딱 한 줄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인덱스라고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쓰면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멍청하게 질문을 던지면 이 찾아보기를 못 써요. 예를 들어 1이 아닌 모든 것 찾아줘 라거나 어떤 값에 100을 곱했더니 100이 되는 걸 찾아줘 라고 하면 똑똑한 데이터베이스도 어쩔 수 없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다 넘겨봐야 하는 거예요. 속도가 당연히 미치도록 느려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덜 괴롭히자입니다. 첫째, 캐싱. 자주 쓰는 물건을 서랍에 넣어두지 않고 책상 위에 꺼내놓는 거예요. 자주 읽는 데이터를 엄청 빠른 메모리에 미리 복사해두는 거죠. 둘째, 벌크 인서트. 편지를 한 통씩 우체통에 넣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택배 상자 하나로 보내는 겁니다. 셋째, 쿼리 통합. HP1 감소를 10번 보내지 말고 그냥 HP10 감소라고 한 번만 보내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모여서 엄청난 성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일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여러 플레이어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할 때 벌어지는 일, 동시성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두 명의 유저가 동시에 보스한테 막타를 날렸어요. 누구 킬로 인정해줘야 하죠? 아니면 상점에 딱 하나 남은 레전드 아이템을 두 명이 0.001초 차이도 없이 동시에 구매 버튼을 눌렀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걸 제대로 처리 못하면 데이터가 엉망이 되고 유저들 항의가 빗발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교착 상태, 영어로는 데드락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좁은 외나무 다리 양쪽에서 두 사람이 와서 서로 네가 먼저 비켜 하고 버티는 상황이에요. 둘 다 영혼이 못 지나가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두 작업이 서로가 가진 자원을 달라고 기다리면서 영원히 멈춰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면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규칙이 필요해요. 무조건 왼쪽에서 온 사람이 먼저 지나간다처럼요. 코드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유저 데이터부터 잠그고 그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를 잠근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잠그는 순서를 정하고 모든 개발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게임 서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핵심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리플리케이션으로 읽기 부하를 분산하고 파티셔닝으로 쓰기 부하를 나누고 똑똑한 코드로 효율을 높이고 정해진 순서대로 리소스를 잠가서 동시성 문제를 제어했죠. 하지만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등장할 더 복잡하고 거대한 게임 세상에서는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